안녕하십니까 선생님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찍어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점점 목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강의를 찍는데 무리가 있어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보내게 됩니다. 화질이 나쁘고 조금 보기 불편하겠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열공해 주시고요. 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장평중학교 2학년 학생들 모두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온라인으로 만날 때랑 그래도 일주일 동안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뭔가 알게 되고 나서 만나는 이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다를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오늘의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칠판에 써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문명이 발생하다. 이 부분은 어떤 반은 조금 진도가 나간 반도 있고 오늘 처음 시작하는 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복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21페이지에 있는 지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지금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표시한 곳이죠. 자, 여러분은 이 지도에서 공통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 중국 문명의 공통점 찾았나요?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생한 곳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큰 강 유역이다 라고 하는 거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지도 한번 볼까요? 자, 공통점 하나 남았습니다. 자, 힌트. 자, 밑에 있는 실선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찾은 친구 있나요? 그렇죠. 이 실선은 위선이죠. 그렇죠. 위선. 20도에서 40도까지 1학년 때 배웠던 온대기후의 특징이 보이는 곳이다라는 것을 빨리 찾으셨으면 센스쟁이.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칠판으로 돌아오면 문명이 발생한 곳은 큰 강 유역이며 기후로 따졌을 때는 온대기후에 속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쵸? 자, 기온은 온대기후. 그 다음에 지리적 특성, 지형은 큰 강. 큰 강 주변에는 당연히 커다란 평야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곳이 뭐가 잘 된다? 그렇지, 농사가 발달하는 곳이다. 자, 그런데 농사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그렇지, 비가 오냐 안 오냐 라고 하는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관계수로라고 하여 물댈관, 물댈대, 물을 대는 물길을 공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 모여서 수십 명의 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부조, 통합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명이 발생하는 곳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시기는 신석기 혁명을 거치면서 농업이 발달하던 시기예요. 자,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농업이 발달, 기술이 발달하고 비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력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자, 생산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남는 것도 생길 것이다. 잉여한 남는 생산물이 많아지다 보니 더 많이 생산해서 재산이 많은 자와 조금 생산해서 가난한 자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가난할 빈, 부할 부, 빈부격차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수로를 설치할 능력이 있으면 부자가 될 거고 없으면 가난해질 거다. 부족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자가 될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더라. 그래서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 시기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있는 놈, 힘 있는 놈, 없는 놈, 가난한 놈과 같은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 문명사회에, 문명이 발생한 곳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시기는 이제 신석기를 지나서 새로운 인류의 도구 재료, 그렇지, 청동기가 쓰여지던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요, 청동기는 농기구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물은 거 둘째치고 귀해서 농기구로 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간석기죠. 돌이에요. 다만 신석기 시대보다는 좀 더 기능적으로 우수해졌을 거예요. 나중에 배우게 될 철기 시대엔 철기가 농기구가 돼요. 그래서 철기 시대에는 이러한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농업 생산력이 증대돼서 더 많은 계급과 국가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건데요. 어찌되었던 이 시기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청동제 무기가 등장하고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진 집단들이 자신보다 약한 집단들을 정복하는 정복전쟁 혹은 정복 활동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복전쟁은 그렇지 부족을 통합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생님, 위에도 농사가 발달하고 그 농사를 잘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면서 통합이 되고 자연스럽게 무기를 통해서 무력으로 통합이 되네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 문명이 발생한 이 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겠네요. 자,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도시. 그리고 그 사람이 모여 사는 그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명이 발생한 곳의 특징입니다. 국가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통치하는 왕이 있겠죠. 그래서 청동 무기를 가진 가장 센 부족의 지도자가 왕이 될 거고요. 그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들에게 필요한 군사적인 조직도 정비하고 사회적인 조직도 정비하고 법도 정비하면서 점점점 우리 인류의 삶은 원시의 삶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세련된 모습인 문명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명의 국가들은 교역과 통치를 위해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더라? 그렇지, 문자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말을 길게 했지만 자, 문명이 발생한 곳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크게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1. 큰 강 유역에 강화가 있는 곳에서 농업이 발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번째, 농업의 발달로 인해서 결국 빈부격차로 인한 계급이 발생합니다. 3번째,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여서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곳입니다. 4번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역과 통치의 편리함을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는 곳이 바로 문명이 발생한 곳의 공통점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의 보기 1, 2, 3, 4, 5 완벽하게 해결되겠죠? 기말고사 기대해도 괜찮겠죠? 자, 그럼 이제 문명이 발생한 곳의 공통점은 파악했으니 각각의 문명이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졌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과서 22페이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지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기 좋은 굉장히 좋은 개방적인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방적인 지역의 특성을 가진 곳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적 특성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개방적인 지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장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장점. 어때요? 아프리카 가서 뭐 사고 팔고, 유럽 가서 뭐 사고 팔고, 좋은 다양한 문화와 문물을 빨리 수용할 수 있고, 그쵸? 교역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교역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이 기원전 3500년경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가 탄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좋은 것들을 빨리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단점도 있죠. 자, 주변에서도 이 지역은 탐나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갈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쓸 때는 많은 곳에 힘을 뿌릴 수 있지만 힘이 약할 땐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요, 잦은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이 전쟁 같은 삶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 세상을 걱정할까요? 오늘의 삶을 걱정하게 될까요? 그렇죠. 당장 오늘 어떻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시점에선 죽고 난 다음 세상보단 지금 현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방적 지형을 가졌던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상대적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현실을 중시하는 세계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메소포타미아인, 특히나 수메르인들의 어떤 현세적 세계관을 볼 수 있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길가메시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자, 관련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 왜 살까? 이건 뭐 우리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인류가 항상 질문했었던 것 같아요. 길가메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4000년, 5000년 된 남아있는 소설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스토리인 거죠. 길가메시라는 분이 우룩이라는 큰 도시의 왕이에요. 저 당시에 뭐 가장 잘생기고 돈도 많고 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그 친구가 그 모험을 하다가 저 옆에 지금 누워있는 이 엔키두라는 아주 친한 친구죠. 열심히 싸우다가 친구가 죽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를 경험한 거죠, 저기서. 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죽고, 저 괴물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나도 죽는구나.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 뭘 해야 될까? 길가메시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안 죽겠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난 내가 왜 죽어? 나는 이 세상에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인데 이걸 왜 다투냐 해서 수소문에서 보니까 지구에 불사신이 딱 한 명 있대요. 우트나피스툼이라는. 뭐 오래오래 고생을 해서 그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그럼 나도 불사신이 될 수 있냐 했더니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약을 하나 건네줘. 이걸 먹으면 불사신이 된대요. 제가 이 스토리에서 항상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같으면 바로 그 약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먹고 우선 목욕을 하세요. 또 마음에 뭔가 자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욕을 하는 동안 뱀이 나타나서 그 약을 뺏어갑니다. 딱 목욕하고 나오니까 약이 없어진 거잖아요. 또 엉엉 울면서 이제 우트나피스툼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약 또 한 번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아니 그 기회는 딱 한 번뿐이 없다. 그 이제 길가메시가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죽는 거 아니냐? 했더니 우트나피스툼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운다고 안 죽는 거 아니다. 그냥 집에 가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술 마시고 놀고 아름다운 여자랑 사랑을 나눠라. 그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떻습니까? 완벽한 길가메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과 우정을 나누다. 그 친구가 죽고 주변의 가족이 죽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삶을 꿈꿨지만 결국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를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현자가? 지금 현실에 충실하게 즐겁게 살아라.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가졌던 현세적인 세계관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잦은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조의 교체가 굉장히 잦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 첫 번째, 수메르인입니다. 아까 길가메시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죠. 자, 이 수메르인들은 최초로 이 문명을 만들었을 만큼 굉장히 발전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신전이자 어떤 제사를 지내는 이제 산으로부터 왔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메르인의 신전이었던 지구라트, 지금 사진 보일 거예요. 일종의 피라미드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은 신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달을 통해서 날짜를 세고 날씨를 예측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태음력이 발달하였다고 하고요. 이들은 문자도 사용했어요. 왜? 문명의 공통점이었잖아. 이들의 문자는 쐐기 문자라고 해서 우리 쐐기는 일종의 모처럼 어떤 틈을 벌리거나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거라서 점토, 지금 사진 보이죠? 점토에 갈대잎 같은 걸로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요거 글씨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뭔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찍혔기 때문에 쐐기 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이런 쐐기 문자뿐만 또 숫자가 발달해서요, 60진법까지도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 수메르인이 점차 쇠퇴하자 이 자리를 치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모르하사티 하고 이름이 비슷한 아모르인이었습니다. 자, 이 아모르인이 만든 국가가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었는데요.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마. 복수. 뭐 이거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굉장히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낸 함무라비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무라비는 국가를 통일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졌죠. 지금은 성문법이 더 발굴이 되면서 수메르인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를 통치했던 함무라비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아모르인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자, 교과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생각을 틔워요 라고 하는 부분 지금 화면에 보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따 미션으로 드립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한번 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인증샷을 이따가 보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대신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 아까 얘기했죠?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주의 혹은 보복주의라고 하는 것을 좀 담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신분제적인 요소, 신분차별적인 요소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아모르인이 지배하던 이 시기가 점점점 함무라비 이제 전성기라는 것은 최고니까 그다음부터 떨어질 거잖아.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누구다? 세 번째 바로 거쳐 히타이트입니다. 이들은 어땠길래 이 아모르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냐? 그렇지, 청동기보다 더 센 거. 맞아. 철제 무기, 철기를 사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등장한 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문명, 이집트 문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보다 한 500년 정도 뒤인 기원전 3000년경에 발달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요. 바로 이 지리적 특성이 다릅니다. 아까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21페이지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집트는 꽉 막혀 있죠. 앞으로는 메소포타미아가 탁 가로막고 뒤로는 아프리카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폐쇄적 지형의 특성, 단점은 바로 뭐죠? 그치, 주변으로부터의 교류나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그만큼 이민족들의 접근과 침입이 없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면 바로 통일된 왕국을 오래 유지하는데 아주 very good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통일 왕국이 그만큼 유지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왕조가 망하지 않고 오래 간다면 그 왕조를 지배하는 통치자의 권력은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이겠죠. 독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는 이집트의 왕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절대적인 권력 뭐 기억납니까? 파라오. 있죠. 자, 그래서 투탕카멘 등으로 대표되는 파라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왕이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은 신의 대리자가 아니야. 왕은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신의 권한을 받은 신권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 바로 이 이집트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이집트의 폐쇄적인 지형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사고도 좀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맨날 전쟁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들은 안정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오늘을 사는 건 그냥 껌이야. 여유 있어. 그럼 이제 못까지 걱정해? 그렇지. 오지랖이 넓어. 죽어서까지 걱정해.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거기서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올레, 미래 할 때 레자야. 그럼 두음 법칙가 내가 되겠지? 다음 세상까지도 걱정하는 내세적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집트 하면 대표적인 유적 피라미드. 그리고 그 안에 왕들은 뭘로 보존돼 있어? 그렇지, 미라. 그래서 이런 내세적 성향을 반영하는 미라를 제작하게 되었고, 투탕카멘의 가면 같은 것들 혹은 미라를 담아놓은 관의 그림, 원래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려놓는데 그 그려놓은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치, 죽은 다음에 영혼이 나 내 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관을 보고 이거 내 얼굴이다. 쏙 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다음, 죽은 다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리고 또 사자의 사자. 그거 아니죠? 죽은 사람을 위한 서적. 일종의 사후세계 안내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교과서 23페이지 밑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볼까요? 자, 신이 죽은 사람을 이제 심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심장을 이제 깃털하고 이제 양면절 같은 데 대고 이제 죄의 무게값을 심장으로 재는 거죠. 근데 깃털보다 무거우면 넌 죄 있는 놈 해서 괴물이 심장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죽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일종의 안내서까지 만들 정도로 이들은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동네는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한 문명이지 않습니까? 나일강 하면 범람이죠. 근데 보통은 물이 넘쳐 흘러서 범람을 하면 그건 좀 나쁜다고 느끼는데요. 나일강의 범람은 축복입니다.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되게 부족한 지역인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게 범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옥한 토지들이 해마다 갈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쓰였을 것이고 그러면서 인구가 통합되고 문명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원이 됐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집트 문명은 수학, 천문학과 같은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이었다면 여기는 태양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60진법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우리 지금 쓰는 10진법이라고 하는 게 발전했습니다. 선생님? 문명의 공통점 뭐 하나 빠졌죠? 문자요. 그쵸? 그럼 여기는 어떤 문자를 썼을까? 그렇지. 물체의 형상을 표현한 상형 문자를 사용하면서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명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은 이들이 만들어낸 무엇인가가 후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주 짧게 간단하게 공부해봅니다. 기원전 1200년 페니키아, 지중해 동북아 유럽이죠. 유럽에서 발전했던 이들은 표음 문자, 소리를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표음 문자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그렇지. 지금 우리가 A, B, C, D, A, X 발음, 소리를 표현했죠. 그래서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사에서 이들을 한 번쯤은 언급하고 가자. 자, 이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기원전 1100년 헤브라인,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인근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분 누구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알라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맞습니다. 이 헤브라이 왕국에서는 유대교를 창실했는데요. 이 유대교의 교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신은 하나다예요. 유일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때는 쉽게 말하면 잡신.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면 이 종교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그 유대교의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나중에 그렇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창시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는 세계사에서 한 번쯤은 그들을 공부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가쁘고 굉장히 길게 달려왔습니다. 오프라인이었다면 이걸 한 2시간쯤에 걸쳐서 천천히 나갔을 텐데요. 온라인의 강점, 절멸만 하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기. 그래서 진도를 이럴 때 빨리 나가보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미션을 마구마구 기다리면서 오늘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2주 뒤에